오늘 주제는 이제 도커 파일하고 이제 배시인데요. 그 도커 파일은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제 설정 파일로 사용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도커 파일이 보면 그 이제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 쉘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런이나 cmd, 뭐 엔트리 포인트 같은 이제 구문에서 이제 쉘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런하고 이제 엔트리 포인트 cmd가 있는데 런은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제 쉘 명령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cmd하고 엔트리 포인트는 이제 컨테이너를 런 할 때나 스타트 할 때 그때 이제 실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런을 할 때는 그냥 런 자체에 배시 그 명령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요. cmd나 엔트리 포인트는 스크립트 파일 짜서 뭐 엔트리 포인트.sh 같은 걸 이제 실행하는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그 이렇게 쭉 예제들을 보여드리고요. 이번 발표는 이제 실습은 안 하고 제가 예제들 쭉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런 구문은 좀 특별한 그 기능인 좀 특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런을 두 번 호출할 때 이제 cd 하고 etc 하고 밑에 가서 이제 호스트 파일에 이제 내용을 집어넣는 구문인데요. 이게 동작을 이렇게 하면 동작이 안 됩니다. 이제 런은 각 줄이 독립적이고요. 이게 런을 한번 실행하면 그 이미지 아이디가 새로 생성됩니다. 계속.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해시로 든 아이디가 쭉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런 빌드를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사용을 하시려면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cd, etc하고 이제 end 두 번 하셔가지고 동시에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뭐 에코나 이런 걸로 이제 파일 집어넣는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워크dir을 쓰셔가지고 아예 이제 동작 경로를 지정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올 때 이제 워크dir 한번 지정하면 뒤에는 쭉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서 쓰시고 다른 디렉터리로 이제 가실 때는 워크dir 한번 더 하셔가지고 다른 디렉터리를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제 이미지 이제 생성하실 때 이제 리눅스 배포판 이미지를 쓰시는데 그 우분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우분투 되게 좋아하고 우분투를 많이 쓰는데 우분투는 이제 apt-get으로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이게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패키지마다 이제 설정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설정값이 이제 뭐 파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MySQL을 깔면 이제 잠시 창으로 이제 MySQL 루트 패스워드를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일일이 이제 사람이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도커 파일로 이제 빌드를 할 때 중단이 되거든요. 중단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비안 프론트엔드 환경 변수에다가 이제 논 인터랙티브라고 이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데비안은 세 가지 그 설정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콘솔에서 이게 집어넣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앵커스라고 해가지고 그 콘솔형 UI 그 옛날 도스 화면처럼 나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놈 환경에서 GUI로 이렇게 창 형식으로 뜨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거를 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안 하면은 이제 값이 안 들어가고 그냥 쭉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설정이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데비안 콤프 셋 해가지고 set selections라는 이제
데비안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로 넘겨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루트 패스워드 해가지고 뒤에 이제 값을 넣어주시면 루트 패스워드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런 할 때는 사용자 입력창이나 프롬프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시나 뭐 이런 데비안에서 지원한 명령 이런 거 써가지고 쭉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배시를 볼 텐데요. 이제 배시가 이제 born again shell이라고 해서 대부분 배포판에서 이제 기본 쉘입니다. 이게. 그래서 센토스는 이게 sh 파일이 이제 배시로 링크되어 있고요. 우분투는 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배시하고 호환되는 쉘인데요. 이게 뭐 얘들 말로는 좀 배시보다 더 빨라서 부팅할 때는 이걸 쓴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인터랙티브 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입력하는 쉘은 똑같이 배시가 뜹니다. 이게 배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배시는 이게 배시 셀 자체가 이제 그냥 셀 뭐 구문을 이렇게 분석하고 처리해 주는 것만 하지 실제 명령들은 다 유닉스는 파일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이제 조각난 파일들이 이제 조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간단한 구문들을 쭉 알아볼 텐데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리다이렉션이죠. 이렇게 이제 에코 하셔가지고 리다이렉션 하시면 이제 파일 형태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뭐 널로 보내서 그냥 이제 출력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표준 출력이라고 해서 이제 리눅스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이제 표준 출력하고 표준 에러하고 그다음에 표준 입력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도 이제 리다이렉션 할 수 있는데 파일에서 이제 읽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캣은 표준 입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헬로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캣이 받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표준 출력 내용을 파일에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파일을 생성할 때는 그냥 이게 꺽쇠를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이미 있는 파일에다가 이제 설정을 추가할 때는 이게 두 개를 써가지고 맨 뒤에다가 어펜드 하는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쓰진 않는데 밑에 뭐 2 해가지고 이제 꺽쇠 하는 식으로 하는 건 표준 에러를 뭐 파일로 저장할 때 뭐 이렇게 씁니다. 여기 이제 엔드 해가지고 꺽쇠를 하시면 이제 표준 출력하고 표준 에러를 전부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표준 출력을 이제 표준 에러를 보내는 것도 되는데요. 이제 꺽쇠를 하셔가지고 이제 파일로 보내고 그 뒤에다가 1 꺽쇠 엔드 2 하시면은 이제 표준 출력은 그냥 콘솔로 나오고 에러만 파일로 다 넘어갑니다. 그 월드 안에 있는 텍스트는 이제 캣에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건 다 널로 보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면 널로 보내서 에러는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파이프인데요. 이거 처음에 나오는 출력을 뒤에 오는 명령에 입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LS에서 파일 목록 출력하고 그랩에 입력으로 보내서 .텍스트로 끝나는 파일만 골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도커 파일 짜실 때 보통 리다이렉션하고 이제 파이프를 많이 쓰죠. 그리고 변수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지금 쉘에서 표현을 했는데 헬로 해서 이제 월드를 넣어주면 스크립트 안에서만 이제 유효한 변수가 생깁니다. 또 환경 변수는 이제 익스포트 해가지고 해주면 이제 현재 로그인한 계정 안에서 유효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끝나고 다른 스크립트에서도 이제 이 값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달러하고 괄호 방식하고 이제 백코트 방식입니다. 두 개 똑같은 건데 백코트는 좀 뭐 옛날 구식이라고 좀 뭐 사용을 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뭐 별로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백코트나 이제 괄호 안에 쉘 명령을 넣어주시면 이게 실행되면서 생기는 그 표준 출력이 변수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시는 줄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게. 도커 ps 해서 aq 하면 id만 쭉 나오거든요, 모든 컨테이너에. 그래서 그거를 출력 결과를 도커 rm에다 넘겨줘서 다 지우는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트 명령을 이렇게 에코하시면 이게 이제 데이트가 실행되면서 그 날짜가 에코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는 이제 달러를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데, 이제 다운표 보시면 이제 다운표 안에 변수 넣어주시면 저게 처리돼서 유저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 다운표가 이제 헛다운표를 쓰시면 이제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셔도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안에서 변수를 처리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달러만 쓰셔도 되고 달러하고 중괄호하고 str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괄호 쓰는 이유는 저기 안에서 이제 뭐 다른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자를 자른다거나 뭐 다른 처리를 한다거나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게 기본값 처리하는 건데, 이거 이제 도커 파일 작성하고 이제 엔트리 포인트 쉘 파일 작성할 때 이제 기본값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거 쓰고, 없으면 이제 마이너스 하고 저걸 해주시면 ABCD 이거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지금 해상도가 좀 낮아서 뒤에가 좀 잘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커 파일 짤 때 이제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한 줄로 쭉 적으면. 그래서 뒤에 이제 역슬래시 적고 엔터를 치셔가지고 여러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또 쓰는 구문이 이렇게 꺽쇠를 3번 써서 문자열을 표준 입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꺽쇠를 한 번 쓰면 파일 내용을 읽어서 표준 입력을 보내는데, 저렇게 3번을 쓰면 이제 파일에서 읽지 않고 쉘 스크립트 상에서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 입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간에 변수 집어넣고 뭐 각종 처리해가지고 설정값 만든 다음에 쭉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밑에 이제 두 번째는, 위에 거는 이제 문자열 한 줄인데 이거 밑에 거는 이제 두 줄이 아니고 이제 여러 줄로 해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그 뒤에 보면 EOF라고 했는데 이게 딱히 EOF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뒤에 뭐 EOL이나 뭐 기타 다른 문자열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하는 문자열하고 마치는 문자열이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줄로 문자열 만들어서 쭉 넘길 때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여기 또 재밌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게 printf라고, 저도 이게 공부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제 저렇게 80 뭐 example user 하고 뭐 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 파일을 넘겨주면 실제로 이제 example comp라는 걸 실행하면 사용자 입력을 받는 프롬프트가 뜹니다. 그래서 뭐 80번 쳐주고 유저 쳐주고 뭐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no 할 때 사람이 일일이 이제 쳐야만 되는 명령들이 또 있죠. 근데 이 명령이 설정 파일이나 뭐 표준 입력이나 이런 거 안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printf를 써서 설정 값을 차례대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n을 하시면 이제 엔터 효과를 내고요. 마찬가지로 yes, no도 이제 역슬래시 2개 하고 n 하시면 이제
앞에서 엔터 치고 다시 또 내려가서 Y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예제로 소개할 때 오라클 같은 거 설치할 때 이거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SAD 명령인데요. 요거는 이제 파일 읽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지정한 문자열을 이제 쭉 바꾸는 겁니다. 뭐 정규 표현식 안 쓰셔도 그냥 이제 뭐 헬로를 월드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그 이제 동작이 가능합니다. 보통 도커 파일에서 이제 이미 있는 설정 파일을 바꿀 때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설정 값에서 주석 처리된 걸 주석을 없앤다든지 뭐 이럴 때만 있습니다. 밑에 예제는 이제 git 리비전 이제 해시 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결과를 두 번 중첩해서 변수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 해서 rev pass 해가지고 헤드에 그 해시 값을 구하면 해시가 되게 길거든요.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문자열부터 이제 일곱 번째 문자열까지 잘라서 그것만 쓰겠다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expr 서브 스트링이라 해가지고 요거 써주시면 문자열을 잘라서 디비전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요것도 이제 git 쓰시면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git 많이 쓰는 구문들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걸로 도커 파일이나 이제 코어S에서 쓰는 방법을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제 엔진X 쓸 때 이제 데몬 오프를 집어넣을 때 이제 리다렉션으로 엔진X 컴프 파일 맨 뒤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도커가 보시면 그 포그라운드로 계속 뭔가 하나는 실행이 돼야 컨테이너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전부 백그라운드로 가버리면 도커 컨테이너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SSH를 띄우든 뭐 엔진X를 띄우든 여러 개를 띄우더라도 하나는 포그라운드로 떠 있어야 됩니다. 엔진X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행을 하면 백그라운드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미리 넣어주는 겁니다. 리다렉션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게 MySQL에서 시작할 때 패스워드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패스워드를 이제 설정 파일이나 도커 파일에 집어넣고 있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이게 비밀번호를 설정 파일에 넣고 있으면 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 변수로 도커 런에서 이 옵션에 환경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MySQL 루트 패스워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MySQL 부트스트랩 옵션을 하고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캣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여기 EOF 뒤에 쭉 해서 넣어주셔도 된다. 이건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캣도 쓰고 이제 리다렉션도 써가지고 암호를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뒤에 이것도 보시면 이제 뭐 출력 자잘하게 출력 나오는 거 다 무시해버리는 화면 그 구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 위에 파일을 entrypoint.sh로 만들고 도커 파일에서는 엔트리 포인트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실행 권한 주고 엔트리 포인트에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MySQL을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게 뭐 RBMV로 이제 루비를 설치를 하는 예제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환경 변수 써가지고 이제 문서를
문서를 이제 되게 흐릿하네요. 문서는 이제 설치 안 하는 옵션이고요. 뭐 잼 설치할 때 이제 도큐멘트 이제 문서하고 RI 문서 뷰어를 설치하지 않는 설정을 이제 잼 RC에다가 집어넣는 구문입니다. 엔진엑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이게 루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레일즈 쓰실 때 특이한 게 젠파일하고 젠파일 락을 미리 다른 데다가 추가해 주시고 여기서 번들로 설치를 해 주시면 도커 파일 나중에 두 번째 만들 때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젠 파일이 보면 이제 레일즈 소스 디렉터리 안에 같이 들어있는데, 레일즈 소스 디렉터리 밑에 이것처럼 이제 다 집어넣고 번들 인스톨을 하면 파일 하나 바꿀 때마다 이제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캐시 없어지면서 번들 다시 실행되면서 이제 잼을 전부 깔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잼 파일만 다른 데 넣고 이렇게 번들을 실행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프린트F 써가지고 하는 예제인데요. 보면 리다이렉션도 활용하고 프린트F 써가지고 이제 집어넣고 파이프도 쓰고 변수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트리 포인트.sh 파일인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할 때 뭐 환경 변수도 잔뜩 설정해야 되고, 또 여기 이제 오라클 XE 컨피규어 이것도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도커는 뭐 실행이나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처럼 이제 포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2번 넣어주고 뭐 yes, no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F에서 파이프로 넘겨줍니다. 이것도 이제 SSH를 쓰기 위해서 루트에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CH 패스워드도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표준 입력을 받는데, 이때도 이제 에코 해가지고 표준 입력을 넣어주면 패스워드가 설정이 됩니다. 그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archive.ubuntu.com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파일들 받아옵니다. 써보시면 뭐 그렇게 되게 느린 건 아닌데 그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좀 굶뜬 건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미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archive.ubuntu.com을 뭐 FTP 다음이나 FTP 네오위즈, 카이스트 미러로 이렇게 SAD 써가지고 소스 리스트 파일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맨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apt-get 업데이트하고 인스톨할 때 되게 빨리 받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분투는 이렇게 이제 소스 리스트를 바꿔주셔야 되고, 뭐 센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빠른 미러 찾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니까 센토스는 특히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이거 코어OS에서 이제 예제인데요. 이건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이게 설정 파일이다 보니까 한 줄 한 줄 넣어야 돼서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슬래시 써가지고 쉘 스크립트를 이렇게 짜서 집어넣는 겁니다. 중간에 뭐 코어OS 퍼블릭 IPv4 이건 변수 처리를 해서 여기 IP 주소를 이제 집어넣어 주고요. 코어OS 설치하시면 이제 etc environment 파일에 여기 이제 주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IP 주소가. 그래서 이거 지정해 주시고 땡겨 쓰시면 이제 IP 주소를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제를 다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발표 사실 여기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